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방북을 결심하기까지 임수경은 이 사건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했겠죠. 임수경이 머문 46일 동안 그녀가 북쪽에 남긴 것은 단순히 임수경의 패션이나 또는 우리에서 오는 통일 같은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임수경의 방북은 그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남과 북 두 사회 그리고 남북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판문점을 통과하자마자 임수경은 안기부에 연행됩니다. 안기부 지하 조사실에 갇힌 임수경에겐 변호인 접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누구는 기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제 표정을 봤겠죠. 한 줄로 쭉. 교대로 뭐 서너 명씩 교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13명이 쭉 앉아서 그런 것 자체도 좀 위압감이었고 잘 때도 백촉짜리 백열등 2개를 항상 켜놓고 잠이 안 오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안기부는 임수경의 방북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삶과 죽음의 그 기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기부 수사 기간이 그러니까 내가 20일 그 사람들이 계속 그랬어요.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여기서 평생 나가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평양 축전의 성공과 정치 선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북한은 수사 결과 발표에는 안기부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수경과 전대협 간부는 물론이고 우연히 길을 알려준 사람들까지 모두 1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지령 수수에 의한 잠입 탈출죄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에 모든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에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남한 적십자사로 보냈어요. 남한 적십자사가 당시 통일원에 넘겨줬어요. 통일원이 전대협에 그 초청장을 전해줍니다. 그걸 보고 지령수수라고 하니 제가 이제 법정에서 그러면 남쪽 적십자사나 통일원이 무슨 공작 거점이나 되는 거냐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죠. 임종석 씨가 당시에 임수경 씨를 보고 첫 질문을 이렇게 하더군요. 임수경 대표 뭐 건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제 증인신문 하는데 증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재판장이 당장 제지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재판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중요한 일도 아닌 일을 왜 쓸데없는 질문하는 식으로 딱 무찌르니까 그 당시 임종석 의장이 재판장님 저한테는 임수경 대표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그 말이 나온 순간에 아마 그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검사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쾌활하게 웃었는데 그 두 젊은이의 그 정말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들으면서 이 나라를 참 정말 살만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저런 젊은이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안기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임수경에게 우호적인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임수경과 문기현 신부는 항소심에서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습니다. 금지된 구역에 가서 금지된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시대 또는 다른 사회에 가면 전혀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죄가 되더라도 상당히 다른 양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분명했던 것은 그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영원히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의식하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북을 결심할 때부터 감옥살이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평범한 한 가정의 딸이요 대학생이었던 임수경에게 감옥살이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임수경에게 힘을 준 것은 전국에서 온 3,000통에 이르는 위문 편지들이었습니다. 몇천 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또 누나에게 누나는 교도소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누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나 하루빨리 통일의 기쁨이 오면 좋겠어요. 누나 몸 건강하세요. 안녕. 임수경이 감옥에 있는 동안 남북 관계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90년 9월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차 고위급 회담 취재차 평양에 간 이수원 기자는 말로만 듣던 임수경 신드롬을 목격합니다. 바로 기자들 보고 기자 선생님들 임수경 언니를 왜 구속시켰느냐, 빨리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막 임수경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흘리는 게 아니라 둘러싸가지고 기자들한테는 우리 기자들 이제 완장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전부 다 흘리고 이러니까 아주 당황했죠, 그게. 서울에서 3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동안 북측 기자들이 임수경의 가족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임수경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애님들은 수경 학생을 한시도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단번에 꽃으로 우리 정부의 영문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이게 우리 가족들 분위기고 낯설지 않다는 내 의미에서 이렇게 한 자리를 했으니까 어서 잡수셔요. 정말 포기를 꼭 이루갑시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북쪽 사회에 전해졌고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임수경 집에 때 들어갔어. 취재하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쁜 말은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때 당국이 막는 걸 몰래 뚫고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영영하게 지금 임수경 집을 들어갔다는데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들어간 게 알리더라. 치우지도 못해가지고 그거 다 봤어요. 거기에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텔레비가 있어. 냉장고가 있어. 이 방한동 놈의 집에. 북한식으로 방한동 놈의 집에. 그 다음에 더 놀란 게 뭐냐. 그 아버지 엄마가 아직 서울에 살아. 그것도 지하철 가불에. 여기에 놀란 거예요. 남조선은 우리보다 독재국가 아니다. 내가 망명할 정도였으니까 과학자가 제가 간단히 떠난 것 같습니까? 내가 훅 떠난 거 아니에요. 인생을 바꾼다는 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걔가 그